신우에게 줬다는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첫 번째 글을 쓰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번에야말로 이혼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며 몇 시간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글을 썼던 게 생각이 나 한 번 더 하소연을 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그때 그 일이 있은 후로 시댁에는 발길을 끊었고 아이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은 조용한가 싶었죠. 그런데 아이의 돌이 다가오자 언제까지 손주도 못 보고 살아야 하냐, 얼마나 사과를 더 해야 하냐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또 한 번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께는 계속해서 아이를 안 보여드렸고요. 남편만 왕래를 하며 지냈고 저와 아이는 가끔씩 시아버지만 보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예 안 보고 지냈습니다. 사실 먼저 글에는 쓰지 않았지만 시누이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소아 중환자실에도 꽤 오래 있었을 만큼 안 좋았고 지금도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누이는 일이나 살림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이 아이만 돌보고 있는 상황이고 양가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있나 보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힘들겠다,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했던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모른 척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화요일에 휴가를 내서 저녁에 잠깐 바람 쐬러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또 일이 생겼습니다. 바닷가에 차를 세우고 구경 좀 하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차에 남아 전화를 받고 저는 아이와 함께 먼저 내렸습니다. 편하게 전화 받고 나오라고요. 그렇게 아이와 내려서 천천히 움직이려는데 통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남편이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썬루프를 살짝 열어놔서 다 들리는 듯 했습니다. 통화를 했던 사람이 시어머니였는데 의도치 않게 둘의 통화 내용을 다 듣게 된 거였죠.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땡땡이가 아프니 네 동생도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 아픈 아이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네 동생이 옛날에는 자르고 밝은 아이였는데 살이 많이 빠지고 야위어서 볼품도 없어지고 불쌍하다. 그래도 너네는 아이가 안 아파서 얼마나 다행이냐. 엄마 마음은 내가 대신 아픈 게 낫다고 하는데 우리 손주가 안 아프고 며느리가 아픈 게 천만 다행이다. 나는 손주가 둘 있는데 하나는 아파서 제대로 못 보고 하나는 못 만나서 못 보니 얼마나 불쌍하냐. 노년에는 손주 보는 재미로 산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 너는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냐? 며느리랑 잘 얘기해서 아이라도 보게 해봐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대략 이런 내용으로 시어머니께서 하소연하듯 다다다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더니 마지막에 시어머니께서 아이가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땡땡이 마음이 풀려야 하는 거다. 앞으로도 땡땡이가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니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셔라 하고 끊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이 차에서 내렸는데 제가 아직 차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제 표정이 굳은 걸 보더니 혹시 통화 내용이 들렸어?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아이가 있고 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아니라고 말한 후 바다 구경을 하고 저녁도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 네 앞에선 엄마 얘기 안 한다고 했었는데 정말로 들리는지 몰랐다. 그래도 엄마도 많이 힘든데 하소연할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고 말하더군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느리가 진짜 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아픈 것보다 자신이 아픈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듣고 나니 손주가 아픈 것보다 며느리가 대신 아픈 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손주 낳느라 많이 고생하고 아팠던 며느리를 그렇게 홀대하며 먹는 것까지 빼돌리던 시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많이 꼬여서 그런 걸까요?
그동안 한 번씩 상기가 되더라도 앞으로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남편을 마주보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아무 느낌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성수기라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당장 내려갈 수 없어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쯤에 내려가서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저와 아이에게 어떤 선택이 더 맞는 건지 신중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글에 많은 조언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친정에서 내 딸 산후조리 하라고 보낸 한우와 자연산 전복, 갈치 등을 훔쳐다가 지 딸 산후조리하는데 처먹였다는 그 시모와 신우 이야기 맞으시죠? 그 시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보기는 뭘 봐요? 남편에게도 말하세요. 너 나한테 느꼈던 그 수치심을 벌써 잊었나봐. 내 집에서 나 먹으라고 보낸 거 훔쳐서 니들끼리 맛있게 처먹다가 걸린 거 기억 안 나니? 하고요. 두 번째 댓글. 남편이 그래도 아직까지 지네 엄마한테 가자 어쩌고 안 하는 거 보면 생각이 있는 놈인 듯한데 그 어미가 밉다고 굳이 이혼해서 아빠 없는 애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최대의 복수는 지 새끼만 끔찍한 시어미하고 아들을 절연시키고 우리끼리 행복하며 사는 겁니다. 남편한테 차라리 지금껏 나 지켜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믿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남편들 회유 별거 없어요. 귀찮고 스트레스 받게 이것저것 짜증내며 예민 떨지 말고 예뻐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 자리가 네 자리이고 우리가 너의 행복이다.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세 번째 댓글. 남의 부모가 임신한 딸 먹으라고 보낸 음식 훔쳐서 먹이더니 탈났나 보네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 죄가 애한테 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그 모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삼신 할매가 걔네 정신 차리라고 아픈 애 점지를 해줬나 보네요. 절대 아이도 보이지 말고 님 없이는 더더욱 보이지 마세요. 솔직히 그 시엄마 여태 한 짓거리 보면 무당이든 절이든 이상한 수작을 부릴 것 같아요. 손주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딸과 그 자식을 살려줄 재료처럼 이상한 부적으로 쓰거나 심술을 부릴까봐 겁납니다. 네 번째 댓글. 손주가 아플 바엔 며느리가 아픈 게 낫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읽은 건가 싶어 그 대목 윗부분부터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진짜 끝까지 미친 여자네요. 며느리는 그냥 내 손주 낳아주는 기계. 망가지면 또 사지 뭐. 이런 건가요? 절대 애 못 보여주죠.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이 있을 수가. 심보를 저리 쓰니. 다음 말은 차마 못하겠지만 평생 상종하면 안 될 여편네네요. 다섯 번째 댓글. 왜 정신 이상자 때문에 님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야 하나요? 나쁘게 보면 기분 나쁘지만 아들도 정신 나간 엄마랑 입씨름하기 싫어서 잘못을 짚어준 거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그 여자 때문에 님이 손해보는 건 없어야죠. 이혼하고 애 보러 올 때 집에서 남편을 재울 겁니까? 아님 내 눈앞에서만 애 봐라 할 거예요. 님 앞에서 벗어나는 순간 님 시어머니는 얼마든지 애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 면접 교섭권까지는 못 뺐잖아요. 나쁜 사람 말에 큰 의미를 두고 악수를 두지 마시고 님도 화를 없앨 수 있게 상담을 받으세요. 시어머니와 신우 행동은 너무 가짜나서 가치도 없고요. 여섯 번째 댓글. 그 늙은 시어미 진짜 미운 말 골라하기 대회에 나가면 1등할 듯 합니다. 그냥 네 아이는 건강하니 다행이라고 하면 될걸 님이 대신 아픈 게 다행이라니. 진짜 저런 말을 듣고 어떻게 다시 보고 살겠어요. 일곱 번째 댓글. 손주 보고 싶겠죠. 그런데 보아하니 아픈 신우 아이를 떠맡기고 싶어서 속이 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애는 아프지 딸은 말라가지 안타까워 죽겠는 거죠. 며느리 거 빼돌려 딸 산후조리 해줬는데 지금도 딸이 안타까워 그러네요. 남편에게 애 딸려서 시험에 보여주지 마세요. 애한테 무슨 소리 할까 겁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